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7월 1일이고 이제는 정말 2024년이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음, 이제 남은 하반기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수익을 내는 투진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황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이 좀 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저도 막날에 좀 크게 손실을 보고 마무리를 한 날이었는데 결론은 역시 빠졌습니다. 어, 금요일 날은 다우는 마이너스 0.12% 빠졌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7이나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S&P도 마이너스 4.1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좀 금요일 날은 달러도 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채만 좀 상승이 다시 나와주면서 4.3을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골드, 오일 둘 다 빠졌고요. 그리고 반대로 러셀은 0.46%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맵을 보시면 그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엔비디아도 플러스를 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0.36%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마이너스 3. 몇 프로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그나마 장 마지막 판에 좀 상승하면서 0.36을 마이너스를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애플도 마이너스 1.6 그리고 구글, 메타, 아마존 다 거의 다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날에 매매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마지막이고 상반기가 정말 끝나는 그리고 이제 한 달과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좀 말도 안 되는 큰 상승을 보여줬죠.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거죠. 5분 정도 빠지고 그때부터 1시간 넘게 상승이 이어지고 바닥에서 230포인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빠져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8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판에는 좀 횡보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죠. 이렇게까지 상승할 게 뭐가 있었나라고 해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정치 영향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상승을 하고 그 하락 상승분을 다 잡아먹으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의 차트를 보여준 게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일봉상에서는 두 개의 윗꼬리를 만들고 지금도 좀 눌리고 있는 나스닥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급락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고점 이후 상승 주춤했고 그리고 매각캡 조정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적혀 있는데 매각캡이라는 거는 지금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그 갭을 좀 조정이 나온다는 뜻으로 좀 내려오면서 엔비디아는 주간에 마이너스 3.9%를 했고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5.74%를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러셀도 빠졌다면 만약에 증시에 좀 많이 하락이 나왔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다우는 거의 보합 중이고 나스닥 S&P만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러셀은 플러스 0.46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죠. 좀 작은 기업들의 이젠 자금들이 이젠 러셀 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채고요. 국채는 또 4.3까지 4.3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 정치 변수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 상반기가 결산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경향보다는 사실 하락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저께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장
초에 5분 정도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무런 이슈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그 PC 지표 때문에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동결이 났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이 맞는데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의 상승세는 아니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도 없었다. 그럼 뭐 정치 변수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200포인트 올라간 거는 좀 이례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발행을 좀 많이 했죠. 저번 주에 총 국채 발행한 금액 수가 1,50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면서 이젠 국채가 상승을 했고 안전자산 쪽이 사실 국채가 안전자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그 단기 국채보다는 장기 국채를 좀 사서 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처럼 저번 주에 미 재무부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면서 국채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국채가 발행을 하면서 지금 다 뭐 엔화부터 해서 원달러 그리고 뭐 위안화 다 아주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증시 중에는 매물이 좀 출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PC 지표제요. PC 지표인데 이게 지금 FOMC 위원들이 보고 있는 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상승해서 하락으로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얘가 예상하는 2에서 2.5%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준다면 이제 그때는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PC 2.7 근원 PC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 추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 떼일려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11시에 발표를 했는데 예비치가 3.2, 3.0으로 둔화에는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페퍼스톤 수석 정론가는 그때 연설에서 이 수치는 PD에 안도감을 줄 것이며 추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PD가 예측과 일치한다면 이르면 9월에 처음으로 0.25bp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9월 달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적인 것도 떠나서 이제는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힘든 결정을 9월 달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기업 시즌입니다. 기업 실적 보고 시즌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해요. 지금 사실 기술주들은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보고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 보고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엔비디아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애플은 저는 살짝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가 애플인 것 같아요. 지금 신제품 개발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 수치들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요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번에 올해 말이죠. 말쯤에 나온다는 이제 신제품을 어느 정도 개발 이제 그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그걸 뭐라 그러죠? 미리 알려주는 거?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에게 이거 정도라고 생각하는 좀 시장의 반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지표예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그리고 2일은 졸티 구인 구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또 ADP 민간 고용 있고 FOMC 의사록이 있고요. 그리고 4일은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아마 조기 마감을 할 예정일 겁니다. 그리고 5일은 비농업 일자리.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의 그 노동에 관한 지표들이 많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튼튼하게 나올지, 아니면 저번에 나왔던 경제 지표처럼 하락이 많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경제 지표가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때 나왔던 비농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취업률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다 엎으면서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지표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건 매크로보다는 수급적 요인으로 하락했던 하루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좀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그 거래량이 러셀로 좀 다시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크로보다는 수급적 요인으로 하락했던 하루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이죠. 오늘은 미국에 있는 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랑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유럽장들 이젠 계속 있는데, 지금 유럽장이 프랑스죠. 프랑스 쪽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 쪽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쵸, 나스닥이 상승 구간을 잡고, 오전에는 상승 구간을 좀 잡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 상승 구간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하락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이탈을 좀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 크게 장을 본다면 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좀 상승보다는 하락의 관점으로 좀 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항생이 수장이었죠. 항생은 수장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내일 거래를 하실 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오늘 시장도 마무리할게요. 금요일 날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플러스 0.73, 그리고 선전성은 0.01로 보합, 그리고 창인반 지수는 마이너스 2.16, 그리고 항생이 좀 신기하게 플러스 2.14로 좀 크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항생장은 5시 이후로 좀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위안화 약세와 경제지표 부진으로 상반기 조정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원달러나 엔화나 위안화가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안 좋고, 당연히 그리고 중시가 안 좋으니까 선물도 안 좋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젠 항생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중국에서 조금 정치적인 이제 지원책을 내면서 더 상승을 내기 위해서 좀 힘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안화 약세가 달러가 조금 강세해서 조금만 눌러준다면 다시 반등이 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는 모멘텀을 갖고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 하락보다는 상승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경기 확장,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나 모든 시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지원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락이 좀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때는 그래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제 포럼을 이제 다 7월 중순 14일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상승을 기점으로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항생이 나오는 것도 좀 다시 반등이 다시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거래를 하는데